그러면 뭐 통계적 가정 중에 원규성, 등분현성 이런 게 좀 위배해야 된다는 말이네. 네, 맞아요. 그런 거랑 골치 아픈데. 아이고 저런. 아니, 그럼 뭐 해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해결하고 싶어요? 아니요, 진짜. 방법이 있나 본데요? 해결해 주시나요? 여러분 요즘에 스마트 팩토리 들어봤죠? 들어봤죠? 네, 들어봤어요. 거기서 쓰는 기법 중에서 머신러닝 기법이 있는데 네. 머신러닝으로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이게 뭔가 결과가 뭔가 나오는 게 있어요. 아이고 다들 뭐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왜 심각해? 지금 그 고객사에서 그 데이터 분석 그 요청 건이 있어가지고 결과를 보고 있는데 이게 좀 통계적으로 그 가정사항이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이거를 좀 저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어떤 분석하고 있길래? 그 회귀 분석하고 있거든요. 모델 만드는구나. 네, 모델은 다 만들었는데 이걸 뭐 변환을 해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감이 안 잡혀가지고. 통계 바보가 모를 리가 있나? 근데 이거는 좀 생각이 안 나네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분석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제 사전에 포기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뭐 통계적 가정 중에 원규성, 등분현성 네, 이런 게 좀 위배해야 된다는 말이네. 네, 맞아요. 그런 거랑 골치 아픈데. 아이고 저런. 그럼 뭐 해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해결하고 싶어요? 아니요, 진짜. 방법이 있나 본데요? 해결해 주시나요? 여러분 요즘에 스마트 팩토리 들어봤죠? 들어봤죠? 네, 들어봤어요. 거기서 쓰는 기법 중에서 머신러닝 기법이 있는데 네. 머신러닝으로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머신러닝 하면은 뭐 가정사 같은 거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머신러닝은 필요 없어요. 회귀 분석은 선형적인 방법인데 머신러닝은 비선형적인 방법이라서 네. 그런 통계적인 가정 상관없이 분석할 수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제조업 산업군에서도 머신러닝 엄청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면은 가정상 같은 거 확인 안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빅데이터, 머신러닝 하잖아요. 네네네. 미니탭에서도 머신러닝 기능이 엄청 잘 돼 있잖아. 어떤 기법이 있어요? 제가 또 PA 모듈 가지고 정재 대리한테도 해결책을 줄게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네. 원희 과장님이 네. 그 머신러닝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알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정재 대리 오랜만에 또 같이 한번 가보자. 오랜만에 또 콤비네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콤비 한번 가야지. 알겠어요. 지금 시간 없으니까 좀 빨리 갈게요. 콤비고. 머신러닝 알아보러 한번 가볼게요. 네. 자, 하나, 둘, 셋. 아이고 정재 대리님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요. 오랜만이고 오랜만인데 이게 얼른 고객사분들이 해결해달라고 하셔가지고 회귀 분석 말고 이 머신러닝 말씀해 주셨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얼른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회귀 분석 대 머신러닝의 차이를 설명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미니탭으로 시연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는 다음과 같고요. 회귀 분석 대 머신러닝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정재 대리도 알겠지만 회귀 분석과 머신러닝은 둘 다 Y값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지. 예, 그렇죠. 그래서 정재 대리가 했던 게 회귀 분석, 즉 선형 모델인데 이 선형 모델은 어떻게 나오냐면 X와 Y 간의 관계를 수학적 방정식으로 도출해준다. 그 밑에 보면은 빨강색으로 강도값을 예측하기 위한 수학적 방정식이 나오잖아. 예, 그렇죠. 알고 있겠지만 거기다가 이제 X값을 넣으면 Y를 예측할 수가 있게 되는데 머신러닝은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비선형 모델이라서 X와 Y 간의 관계를 예측하기 위해서 어떤 패턴, 규칙 등과 같이 아까가 수학적 방정식이었다면 머신러닝은 예를 들어서 뭐 X1 값이 압력이고 Y가 강도라고 하면 X1이 20보다 크다면 35로 예측이 된다. X1 값이 10과 20 사이라면 27로 예측이 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종의 패턴이나 규칙으로 나온다는 게 가장 큰 차이가 될 수가 있겠지. 네. 제가 그 막혔던 부분이 그 회귀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게 방정식이 나오긴 하지만 통계적 가정사항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막히기도 했었고 이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데이터가 규모가 되게 방대해지면 방정식이 상당히 복잡하게 만들어질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해석이 너무 어려워지는 경우도 간혹 있었거든요. 근데 머신러닝은 이제 좀 그런 것도 설명이 혹시 되는 건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회귀 분석도 쓸 수 있고 머신러닝도 쓸 수 있는데 머신러닝을 쓸 수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변수가 다양하고 복잡해지더라도 이렇게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일종의 규칙 패턴으로 나오기 때문에 해석이 쉽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x가 여러 개 있더라도 각 x 값이 어떤 조건일 때 y가 이렇게 예측이 된다라고 하면 해석이 훨씬 쉽잖아. 예, 그렇죠. 회귀 분석은 x가 여러 개가 있으면 방정식이 굉장히 복잡해질 텐데 그런 강점을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지. 네. 이게 y를 예측하는 게 회귀 분석도 있지만 사실 회귀 분석 말고도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폭을 넓혀야 된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일반화적인 관점에서 통계랑 머신러닝이 좀 어떻게 다른지 혹시 그것도 좀 알 수 있나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주면 여기 딱 있네요. 네. 통계 분석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확률 분포, 우리 데이터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가기 때문에 정규 분포를 가정을 굉장히 많이 하지. 예, 맞아요. 근데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어떤 패턴이나 규칙을 발견하는 거기 때문에 확률 분포를 가정하지 않아. 그래서 회귀 분석에서 따지는 것처럼 뭐 정규 분포를 따라야 되느니 p-밸류, 잔차 그림 등등과 같은 것들을 안 봐도 된다는 거지.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여태 저 모르고 있었던 거네요. 그래서 이참에 배워서 한번 해보면 될 것 같고, 미니탭에서는 머신러닝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 혹시 알고 있어? 예측 분석 모듈이라고 들어온 게 있는데 그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카트? 맞아. 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니탭에서 PA 모듈, 즉 예측 분석 모듈이라는 걸 가지고 그림을 보면서 얘기해주면 좀 더 쉽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 예, 그럼 빨리 얼른 미니탭으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미니탭으로 한번 가볼게. 예제 데이터는 X가 4개고 Y가 1개인 예제 데이터고, 이거 먼저 정제가 하는 것처럼 회귀 분석을 먼저 해볼게. 네. 회귀 분석을 이렇게 들어가서 해보면 반응값에다가 y를 넣고 계량형 예측 변수에다가는 x 값을 다 넣어주고, 네. 그래프에다가 정제가 좀 까다롭다고 했던 잔차 그림 넣어서 확인을 해볼게. 그럼 여기서 결과를 보면 이거는 전통적인 통계 분석 방법이기 때문에 보는 것처럼 회귀 방정식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 여기에 x값들을 넣어서 y를 예측을 하는데, 보면 우리가 항상 까다로운 게 이 p-밸류 같은 것들, p-밸류가 0.05보다 크면 모형에서 빼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대로 포함시켜도 될까 라든지, 아니면 잔차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잔차대 적합치나 잔차대 순서 같은 것들이 뭔가 어떤 특정 패턴을 가지고 있어서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든지, 이렇게 복잡하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 예, 맞아요. 또 이거 고치려면 손이 엄청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통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어렵기 때문에 지금 여기 화면에 보면 예측 분석 모듈이라는 게 있어. 네네. 여기서 정제가 얘기했던 카트도 있고 랜덤 포레스트도 있고 트리넷도 있는데, 네네.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갖고 있는 게 예측 분석 모듈, 머신러닝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인데, 이번에는 카트 회귀로 한번 가볼게. 카트, 이게 분류랑 회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좀 간단하게 알 수 있을까요? 회귀는 y값이 연속형일 때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네네. 분류는 y값이 0 또는 1, 양품이다, 불량이다, 이런 범주를 가지고 있을 때 하는 게 분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 요거는 수치로 된 반응 데이터니까 회귀가 맞는 거네요. 그래서 카트 회귀를 눌러보면은 네. 잠깐 재설정을 하고, 반응 변수에다가 y를 똑같이 넣어주고 계량형 예측 변수에다가 똑같이 넣어줘. 이것까지는 똑같지. 예, 그렇죠. 이건 똑같은데 이제 세부 옵션에 대해서는 나중에 카트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할 수 있을 때 그때 한번 얘기를 해주기로 하고, 여기서 다른 것들은 간단하게만 건드리고 일단 보여줄게. 결과를 빨리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카트는 머신러닝 결과잖아. 지금 네. 화면에 보는 것처럼 뭔가 방정식이라는 게 없어. 예. 그냥 y값을 예측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생긴 모델을 가지고 y값을 예측하는 그냥 일종의 규칙, x2가 5.5보다 작다, 그 다음에 x3가 110보다 작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분석하기 전에 알 수가 없는 거잖아. 예, 그렇죠. 이런 규칙들을 가지고 이 단말 노드를 통해서 y값을 예측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중요한 거는, 우리는 어떤 통계적 가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나중에 여기 밑으로 좀 내려가 보면 이런 R제곱이라고 하는 모형의 예측력을 가지고 결과가 좋은지만 판단하면 된다. 이런 것들이 머신러닝에서 볼 수 있는 거고, 장단점은 굉장히 많은데, 일단 정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주 여기 회귀 분석 예시처럼 뭔가 통계적 모형 가정이 깨질 때 우리가 좀 더 쉽게 또는 좀 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바로 이 머신러닝이 될 수가 있겠다.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으니까. 네, 아까 얼핏 봤는데 그 밑에 상대 변수 중요도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회귀 분석에서 또 변수 중요도 구하려면은 또 별도의 방법으로 또 계산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가정사항 같은 거 안 따져도 되고 방정식 없어도 되고 이게 모형 예측 성능이랑 그 변수 중요도까지 같이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래서 머신러닝에서 볼 때는 딱히 뭐 p-value라는 이런 것도 필요가 없지만 어떤 변수가 제일 중요한지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네. 이렇게 순서대로 볼 수가 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가 있겠어. 그러면은 얼른 지금 가가지고 한번 카트로 한번 다시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다시 장표로 한번 가보면 우리가 얘기할 때 미니탭 시연 쪽에서 결과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방정식으로 나오는 게 주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고 네. 카트 회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Y를 예측하기 위한 일종의 트리 형태의 모델을 보여주는 게 차이가 있었어. 그리고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는 잔차 그림 같은 통계적 가정을 만족해야 되는데 카트는 그런 것들이 없지. 비선형적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 변수 중요도라든지 실제 값과 예측 값이 얼마나 잘 들어맞냐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확인을 하면 뭔가 좀 어렵게 복잡게 할 필요 없이 우리가 좀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잠깐 들었는데도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게 되게 괜찮다라는 느낌, 그리고 괜찮은 거 떠나서 되게 좋은 기법이라는 게 좀 많이 느껴지네요. 일단 제가 해보고 이따가 모르는 거 있으면 또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면 되고 머신러닝이 꼭 회귀 분석보다 좋다는 게 아니라 회귀 분석으로 안 되는 부분을 머신러닝 그리고 PA 모듈이라는 이 분석 기법을 가지고 우리가 대신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다.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이렇게 쉽게 설명한 동영상들도 있고 그 밑에 보니까 그 저희 팀 막내죠. 기현 씨가 저희 집체교육 과정 소개하는 영상도 따로 찍어뒀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데이터랩스 검색하시고 구독 및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데이터랩스 검색해서 미니탭 관련한 많은 여러 가지 서비스들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이제 한번 마무리 해볼까요? 네, 마무리하시죠. 데이터의 시작과 끝은 데이터랩스.